녹화 안 됐어. 봅시다. 마플 교과서에 몇 페이지로 냐면 226쪽으로 와보세요. 연립방정식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부터 먼저 짧게 공유를 하고 갑시다.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중2 때부터 배웠어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2개 이상의 방정식이 있을 때 2개 이상이라 그랬어. 몇 개가 나올 수도 있냐면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2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들이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런 값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르죠. 그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주고, 그럼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 이 해를 구하는 과정이잖아. 그치? 그래서 연립한다는 의미의 가장 큰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2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들이다. 그걸 해라고 부르고 연립방정식 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운 게 뭐였었냐면 미지수가 2개인 미지수 2개인 1차 연립방정식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2x 더하기 y가 4, x-y가 7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들을 찾았다. 그치? 자, 이거 연립하라 그러면 우리 보자마자 2씩 더할 거야. 그죠? 더하고 정리를 막 할 건데, 그렇게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우리가 문자를 없애는 방법이라 그래서 소거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거법에는 2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식을 더하거나 빼면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을 지윤아 무슨 방법이라고 했을까? 이름 있었어요? 네, 감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가가 무슨 가짜예요? 더할 가짜. 감이 뺄 감자다. 그치? 그래서 식을 더하거나 빼면서 미지수를 소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고,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있었을까, 민주야? 이거는 정리해가지고 슈르륵 집어넣는 거. 맞아. 대입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지? 대입법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쪽에 방정식 집어넣으면 문자가 줄어드니까 소거법의 일종인 거예요. 그럼 사실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이 2가지만 있으니까? 아니야. 훨씬 다양하게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따로 소개는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거든. 자, 중요한 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미지수가 여러 개인 것보다는 미지수가 적을수록 내가 방정식을 풀기가 쉽기 때문에 자, 문자를 뭐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면 소거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연립방정식들은 어떤 형태들이 나오는지 볼 건데, 자, 이렇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들을 연립하는 것을 우리가 쭉 적어보면 이런 연립방정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지수가 2개인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너무 길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줄여서 부르는데 미지수가 2개다를 줄여서 수학에서는 2원이라고 합니다. 2개라는 얘기야. 미지의 원소가. 그래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럼 이제 미지수가 2개인 거 말고 미지수가 3개인 걸로 먼저 확장을 해볼 거거든. 자, 미지수가 3개인 그러면 1차 꼴의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미지수가 3개다라는 표현을 자, 수학적으로 이제 자, 미지수 3개니까 3원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원 1차 연립방정식부터 어떻게 푸는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볼 거예요. 자, 그럼 3원 1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형태인데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2z가 7이라고 나와 있고 x-y 플러스 3z는 1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자, x-2y 플러스 5z가 자, 5라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번 쳐볼까요? 문자 3개
3개니까 방정식도 몇 개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연립을 통해서 x, y, z 값이 다 정해지겠죠. 문제가 있을 만큼 미지수가 있어야 저기 뭐야 방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럼 이거 연립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당연히 무슨 법을 생각한다는 얘기냐면 소거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식들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 내가 첫 번째 방정식이랑 두 번째 방정식이랑 세 번째 방정식을 연립하는데 한 번에 두 개의 문자를 소거할 수는 있을까? 없어. 왜냐면 우리는 소거했을 때 문자가 하나만 남아야 그 미지수 값을 바로 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한 번에 두 문자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없앱니다. 그럼 이 1, 2번의 방정식에서 소거하기 가장 좋은 문자는 x 또는 y가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자, 1, 3번이랑 연립해도 되지만 2, 3번이랑 연립을 해도 돼요. 그럼 2, 3번이랑 연립을 한다라고 치면 가장 소거하기 좋은 문자는 x가 있겠다. 그치? 몇 배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생각해볼까? 1, 2번이랑 2, 3번에서 동시에 소거하기 가장 좋은 문자는 당연히 누구밖에 없냐면 x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1, 2번을 통해서 누구를 소거한다는 생각하냐면 x를 소거할 거고 자, 2, 3번을 연립하면서 또다시 x를 소거하게 되면 남는 식은 y와 z에 대한 식이지 않을까?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x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1번에서 2번식을 뺄 겁니다. 자,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니까 y에서 마이너스 y 빼면서 2y 생기게 될 거고 자, 2z에서 3z 빼니까 마이너스 z 될 거고 자, 7에서 1 빼니까 우변에 6이 남는다는 식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2번, 3번을 연립을 할 건데 자, 다시 2번에서 3번을 빼게 되면 자,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띠릭띠릭 빠지면서 y가 남을 거고 3z에서 5z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z 되면서 자, 1 빼기 5 하면서 다시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치? 이러고 나니까 이제 문자가 두 개가 나면서 또다시 이를 연립하면 된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럼 이거 연립하면서 이제 자, 또 문자 소거하면 y가 얼마인지 z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 yz를 넣으면 x로 정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거법이에요. 소거법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가강법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구조들 말고 우리가 이제 좀 특별한 구조들을 볼 건데 이런 일반적인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들은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쌤이랑 순환형의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볼 건데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x 더하기 2y가 그대로 6이라고 나와 있고 자, 2y 더하기 3z가 예를 들어 7이라고 나와 있으며 자, 3z 더하기 그대로 x가 자, 11이라고 나와 있다면 자, 요것에게 연립했을 때 x, y, z 값을 한번 찾아보라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먼저 해볼까요? 시간 줄게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쵸. 3개의 연립방정식이고 문자 2개를 소거를 할 건데 일단 1번 방정식이 문자 x랑 y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그럼 여기 2번, 3번에서 z를 소거하면 x, y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 3번은 그대로 뺄셈을 한다 치면 2y에서 x를 뺀 게 자, 7 빼기 11이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식이 하나 더 생긴다. 그쵸? 그럼 얘랑 다시 x 더하기 2y를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자, 두 개 통째로 더하면서 자, 4y는 2가 될 거고 y는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자, y 자리 2분의 1 집어넣으면 x는 5라고 바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x에 5를 집어넣으면 대응되는 z값은 2라고 결정돼서 그렇지 이렇게 풀어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 그런데 있잖아. 지금 잘 보면 자, 이런 순환형의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막 풀면 나중에 다른 구조의 연립방정식을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쌤이 일단 얘가 왜 순환형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순환형의 연립방정식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자, 지금 x 다음에 2y가 나오고 다시 2y 다음에 3z가 나오고 3z 돌아서 다시 누가 나오냐면 x가 나오는 구조가 그치? 뱅글뱅글 도는 거니까 결국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몇 개씩 나오냐면 2개씩 더해진 구조지 않을까? 이거 순환형 형태로 더해질 거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순환형의 식은 덧셈의 식이 나오면 여기 있는 양변의 식들을 통째로 모조리 더해봅니다. 자,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도 2개, 2y도 2개, 3z는 몇 개?
2개이거든. 그럼 이렇게 적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2배에 x 더하기 2y 더하기 3z의 값이 후면에 너네 다 더하게 되면 13 더하기 11이니까 24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고, 그럼 반 나누게 되면 x와 2y와 3z의 합이 10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거든. 그치? 자, 이 식을 만들고 나면 좋은 점이 뭐냐? x 더하기 2y가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그대로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3z 뭐일 수밖에 없을까? 6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훨씬 편하다. 그렇죠? 그래서 z는 빨리 얼마라고 정해질 수 있냐면 2라고 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2y 더하기 3z도 여기 두 개 더해서 만들어진 값이니까 이게 7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x는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 5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z 정했고 x도 정했으니까 그럼 y 값 정할 때 이렇게 양 끝에 거 써도 되지만 사실 구해진 값을 여기에 뭐 해도 될까? 대입해도 금방 xz 값들은 정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구하면 훨씬 편안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순환형의 식들은 전체 식을 더해보면 어떤 규칙성에 있는 새로운 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사고를 좀 확장을 해볼까요? 자, 쌤이 세 양수 x, y, z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x, y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나와 있고 y, z는 8이라고 나와 있고 zx는 자 그대로 6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칩시다. 이때 자, 세 양수 x랑 y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순환형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x 다음에 y 곱해지고 y 다음에 z 곱해지고 z 다음에 x 곱해지고 더해지던 게 곱셈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치? 자, 그럼 이런 순환형의 형태의 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를 소구할 건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전체 식들은 더하면서 새로운 규칙의 식을 만들 수 있었어. 그치? 가감한다는 얘기거든. 쌤이 하나만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자, 잘 보세요. xy의 제곱이 만약에 그러면 3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한테 자 x제곱 y가 이번에는 그래 9라고 했다라고 쳐보자. 9가 있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거 연립하죠. 현재 정신 잘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어. 연립을 할 겁니다. 더하거나 빼서는 문자를 소거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지? 이 식은 문자끼리 곱해진 식들이니까 곱하거나 무슨 셈도 해본다는 생각, 나눗셈도 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 첫 번째 시도. 이 식을 통째로 나누게 되면 약분이 되니까 식이 좀 예뻐지겠다. 그죠? 좌변의 식은 x제곱 y고 분자에 있는 식은 xy 제곱이니까 좌변의 식 정리하면 x 하나씩 y 하나씩 날라가니까 자 x분의 y가 남게 될 거고 이게 몇 분의 몇이 되냐면 3분의 1이라는 관계가 만들어지겠네. 그치? 그러면 결국 얘는 자 x 넘어가고 3 넘어가서 곱해지면 x가 몇 i라는 결론이냐면 3i라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1차 식에 x가 3i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식에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3i 곱하기 y제곱이 3이 되니까 대입법을 통해서 문자를 소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단계에서 식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나누거나 곱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사칙연산이 모조리 다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더하고 빼는 걸 가감이라고 하죠. 곱하고 나누는 걸 한자로 승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칙연산은 우리가 가감승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소거법에는 가감법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스스로 확장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재에서 따로 알려주진 않지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식을 잘 치시고 볶아보자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순환형의 식이고 지금 식들이 곱해져 있거든. 그러면 더하거나 빼는 건 의미가 있을까? 없어. 그렇지. 그럼 이 전체 식들을 곱하거나 뭐 해보라는 얘기일까요? 나누어 보라는 얘기지 않을까? 자, 쌤이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방금 나누어서도 xy의 관계를 찾을 수 있지만 이 전체 식을 곱해두었던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곱하게 되면 좌변은 x세개, 후변은 y세개니까 그럼 x세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이 27이라는 얘기거든?
이거 보니까 자 x세제곱 y세제곱은 xy를 전체 세번 곱한 값이 27이라는 얘기가 되면서 어떤 수를 세번 곱하면 27이 되지 현진아? 3.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정보가 xy가 3이구나 라는 생각이죠. 그럼 xy 대신에 여기 3을 집어넣으면 남는 건 문자 누구 하나? y 하나. 그렇죠. y가 3이다 이렇게도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xy가 3이다를 집어넣으면 3 넣으면서 3 곱하기 y가 3이 되는 거니까 y는 1이 되는 거고 y가 1인 게 집어넣어지면 들어가면 x는 3으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곱하거나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야. 식의 바탕이 곱해지거나 나누어진 대상들이라면.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생각해서 한번 풀어봅니다. 시간 줄게요. 이게 주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 상식을 쌓는 겁니다, 알겠죠?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우리가 요거까지 배우고 집에 가면 숙제할 수 있는 게 한 페이지도 없어.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제 선생님 설명 좀 할게요. 자, 곱의 형태로 구성된 순환형이니까 전체식을 곱해봅니다. 그럼 좌변의 x, y, z는 통째로 다 두 번씩 곱해지니까 전체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치? 자, 우리 초등학생 아니니까 이거 다 곱셈으로 표현 안 할 거거든. 자, 소인수분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쵸? 곱의 형태니까. 자,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식을 다 곱하게 되면 2는 6번 곱해지고요. 3은 2번 곱해지는 거네. 그럼 x, y, z는 현재 양수기 때문에 자, 제곱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얼마는 붙일 필요 없고 어차피 네가 양수니까 x, y, z는 얘를 제곱해서 이렇게 2의 6승이랑 3의 제곱 만들어진 거잖아.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을 꺼내면 안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런 숫자가 남지 않을까? 자, x, y, z 세 개 이렇게 곱한 값이 자, 얼마 된다는 생각이냐면 2의 세제곱이랑 3의 곱이구나. 그런데 여기 x랑 y를 곱한 게 문제에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 되어 있습니다. z가 얼마라는 뜻일까요? 당연히 2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z에다가 이제 그냥 2를 집어넣으면 자, 이 자리에 2 넣으면 y는 4가 된다는 뜻이고 z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x는 3이 되는 거니까 자, 이대로 여기 있는 x, y, z 값들을 넣으면 자, 등호관계 성립하는 거 확인도 가능하다. 그치? 끝! 자, 이렇게 순환형의 식들은 전체식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뭐 필요에 따라서는 나눗셈도 하겠지만 나눗셈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자를 늘려봤어요. 첫 번째로. 그럼 미지수가 4개인 연립방정식은 방정식이 몇 개 필요할까요? 4개가 필요하겠다. 그치? 5개면 5개가 필요하고. 근데 3개까지 알려줬으면 4개, 5개로 굳이 정리시킬 필요가 있을까? 없어.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유의 것들을 알아서 하라.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차례냐면 미지수의 개수는 늘려봤어요. 그럼 이제 차수를 좀 늘려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1차가 아니라 차수를 높여서 2차 연립방정식을 풀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이쪽 내용이에요. 자, 미지수는 그대로 2개로 고정을 하는데 차수를 늘려서 미지수가 2개인 이제 2차 연립방정식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단원 이름이 지금 2차 연립방정식 또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다. 그치?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 표현이 없거든. 미지수가 2개라는 표현이. 근데 미지수가 2개라는 표현을 우리가 무슨 원이라고 할 수 있냐면 2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쵸? 그래서 그 앞에 2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2원이라는 의미는 미지수가 2개라는 거 받아들이고 시작을 합시다. 아이고. 자, 미지수가 2개인 그럼 이원 2차 연립방정식은 자, 구조가 크게 2개인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자, 2차식 맞고요. 미지수 2개 맞다. 그치? 연립할 거니까 문자 2개니까 방정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럼 그 방정식이 주어질 때 자, 이것도 몇 차식이죠? 2차식입니다.
그쵸? xy 곱해진 게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2차식 2개, 미지수 2개짜리 연립 방정식 풀어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런 것도 연립을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1차 방정식 풀듯이 막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치? 가산법이랑 대입법 중에 어떤 걸 잘 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차곡차곡 정리를 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2원 2차 연립 방정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지는 않아. 구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정해진 구조를 먼저 공부를 하는데 자, 첫 번째 배우는 것은 일단 2차식 이꼴 0이다라는 자, 미지수 2개인 2차 방정식 하나랑 또 다른 하나는 1차식이 0이다라는 자, 1차식이 0 된다고 해서 자,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2개 연립하는 구조가 하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로는 2차식 이꼴 0이다라는 2차식이랑 또다시 아까처럼 봤던 2차식 이꼴 0이다라는 2차식을 연립하는 구조가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1번이 쉬울 것 같아요? 2번이 쉬울 것 같아요? 1번이 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 차수가 낮을수록 방정식의 해석이 좀 더 어떻다 그랬지? 쉽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내용을 바탕으로 2번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치자. 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2y 이꼴 4다 라는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y는 0이다 라는 식이 이렇게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위에 거는 2차 방정식이고 밑에 거는 1차 방정식이다. 그쵸? 그럼 이러한 1차식이 나올 때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더하거나 뺀다는 건 말이 안 돼. 소거법에서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러한 1차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간단히 y랑 x랑 어떻다는 생각?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네. 그럼 이 식을 문자에 여기는 2차식에다가 뭐 하면 된다는 생각일까? 대입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 모든 1차 관계식들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1차식이랑 2차식이 나오는 연립 방정식들은 이 1차식 이꼴 0이다라는 식을 자, 주어진 2차식에 뭐 한다는 생각이냐면 대입법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는 게 가장 기본 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연립 2차 방정식에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형태의 연립 2차 방정식 구조 이렇게 두 가지 적어놓고 자, 중요한 거 무슨 법을 이용한다는 얘기냐면 1차식을 자,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해석해 나간다라는 생각이 가장 주름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실제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y자리에 x를 집어넣게 되면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x 들어갈 거니까 x제곱 더하기 x 들어가니까 자, 2x는 4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이니까 자, x제곱 더하기 x에 플러스 4 절반 되면서 넣어보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문자 하나짜리 2차 방정식 푸는 거고 그럼 여기서 x 값은 얘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될 거라서 x가 마이너스 2다 또는 x는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쵸? 자, 이렇게 적고 나서 끝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해 형태를 x 값에 대응되는 y 값까지 당연히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x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때 대응되는 y 값은 y랑 x 어차피 똑같네? y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한 쌍이 정해지는 거고 자, 또는 또 다른 한 쌍은 x가 1일 때는 y가 그대로 1이 될 수 있으니까 y가 1이라 해서 이렇게 총 두 쌍의 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연립 방정식 풀었을 때 우리가 1차 풀 때는 해가 한 쌍만 주어졌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2차 연립 방정식 푸니까 해가 두 쌍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죠.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2차식 0 이꼴 2차식 0 이꼴 2차식 두 개짜리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는 생각인데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1차식이 0이다 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럼 2차식이 나왔을 때 2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쉽게 할 수 있을 일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형태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 형태를 밑에 적어줍니다. 첫 번째는 인수분해 형태고요. 자, 두 번째는 2차항 소거형이고요. 자, 세 번째는 상수항 소거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대칭형이 있어요. 이거는 좀 분리해서 봅시다. 요거랑 범위로 대칭형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총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하는지 하나씩 볼게요.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랑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4y제곱은 0이다라는 자, 2차식이고 2차식이다. 그쵸? 이렇게 연립방정식 푸는 것 중에 2차식 2개 나왔을 때 자, 인수분해형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식이 반드시 인수분해되는 게 있어. 첫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쵸? 근데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식을 보니까 누가 봐도 네가 무슨 분해되는 식이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의 형태다. 그치?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하자라는 생각이에요. 아까도 했잖아. 3차식 인수분해에서 방정식 풀면 3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으로 나뉘면서 차수가 줄어들었다. 그치? 자, 그게 인수분해의 강점이니까 이 2차식도 그럼 인수분해하면 자, 1, 1 주고 나면 자, 1이랑 마이너스 3이 될 거라서 자,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y는 0꼴에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각인수를 0으로 만드는 1차 방정식의 해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 두 번째 식의 의미는 이렇게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너의 2차 식의 값이 0이라는 건 결국 자, x 더하기 y가 0이라는 생각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3y가 0이 되는 거니까 1차식이 0이라는 형태의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그 1차 방정식의 형태를 다시 여기 2차식에다 뭐 하겠다는 생각일까? 대입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왜? 아래쪽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뉘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풀자는 거죠. x 더하기 y가 0인 상태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일 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는 x 마이너스 3y가 0인 상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2 형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것보다는 훨씬 과정이 복잡하고 계산이 많을 거니까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제 1차식 나왔으니까 그대로 이 2차식에 대입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겠다. 그치? 집어넣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 되니까 자, 2x제곱은 10이 되면서 x제곱은 5가 되는 거고 자, 그럼 가능한 x값은 1마 루트 5가 되겠죠. 현재는 떠라. 자, 그럼 x가 루트 5일 때 대응되는 y값 찾으면서 순서상 적어야 돼요. 그래서 x가 루트 5일 때 자,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대응되는 y값은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5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5일 때는 y값은 플러스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쵸? 자, 이렇게 두 가지 해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해가 생겨요. 자, 여기서 생기는 해는 그러면 x가 몇 y로 표현되냐면 3y로 표현되는 거니까 x 자리에 3y 집어넣으면서 자, 이 2차식은 자, 그대로 10y제곱이 10이 되는 거니까 10이 되는 거니까 y제곱은 1 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대응되는 y값 중에 하나는 플러스 1이고요. y가 1일 때 대응되는 x값은 3이 되는 거니까 3,1이 해가 되거나 또는 y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대응되는 x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끝! 자, 그럼 과정들 정리를 할게요. 인수분해형은 어떻게 해석하자는 얘기냐면 2차식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식 이꼴 0을 먼저 만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치? 그럼 이 1차 관계식을 다시 문제에 주어진 2차식에다가 뭐 하겠다는 생각일까? 대입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해서 2차식 이꼴 0이랑 2차식 이꼴 0의 방정식의 형태들도 전부 다 1차 관계식을 찾아서 2차식이 뭐하는 구조냐면 대입하는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공통된 논리는 이렇게 적어봅니다. 두 문자 사이에 1차 관계식을 찾아. 자, 모조리 2차식에다가 대입하여서 대입법을 활용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됐죠? 우리 여기 두 개, 2차항 소거형이랑 3차항 소거형은 사실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다루지는 않아요. 교육과정 외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다른 문제들 풀다 보면 이 개념이 쓰일 수밖에 없긴 해. 그러니까 문제는 나오고 알려는 주지 않아. 교과서에는 없어.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연립방정식이 좀 익숙해져야 눈에 보일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제 쌤이랑 뭘 할 거냐면 대칭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수학에는 아까 순환하는 형태의 식도 있고요, 순환형의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칭 구조의 식인 대칭식도 있어요. 자, 그럼 대칭식이 뭔지부터 소개를 해야 되는데, 대칭식은 뭐냐면, 자, 문자가 x랑 y가 있다고 하면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해도 그 결과가 같은 식들을 수학에서는 대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현재 나가서 잠 깨고 와. 자, x 더하기 y라는 식이 있으면, 자,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y 더하기 x,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다.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y랑 y 더하기 x랑 서로 어떤 식일 수밖에 없을까? 같은 식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들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면 대칭식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도 가볼까? x 빼기 y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얘가 y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거든. 자, x 빼기 y랑 y 빼기 x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 자, 항상 같은 식이랑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얘는 대칭식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판단해보자. x, y는 대칭식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그죠? yx가 될 거니까. 그러면 다시 x제곱 y는 대칭식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y제곱 x니까 그치, 대칭식이 아닌 구조인 거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도 대칭식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으면 이런 식이 될 건데, 이거 두 개 대칭식 맞아요? 아니에요? 대칭식 맞는 거네. 그치? 그럼 이런 식들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이 있을 건데, 그런 형태들을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면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들 어떻게 푸냐면 대칭식의 가장 기본 단위의 식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y랑 xy예요. 이거 대칭식 맞다, 그치?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대칭식들을 표현할 수 있어, 사실. 무슨 뜻이냐면 자, 위에 있는 두 식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표현 가능, 불가능? 가능. 대칭식은 대칭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렇잖아. 그럼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도 대칭식이죠. 그럼 이 대칭식을 그게 대칭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좌변이 대칭식이니까 우변도 대칭식이어야지. 같은 식이라서. 그러니까 얘도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도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는 있긴 있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이 둘의 기본 단위의 식만 알면 나머지들 다 구성할 수 있으니까 모든 대칭식들은 이렇게 두 문자의 합과 무엇으로 표현하자는 생각이냐면 곱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파트에 대한 대칭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진을 찍읍시다. 이것도 교재에서 따로 대칭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칭식들은 두 문자의 합과목으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가장 간단하게 그래 그럼 x 더하기 y가 예를 들어서 4고 xy가 3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거 지금 1차식이고 2차식이다. 그쵸? 아까 1차식이랑 2차식 나와 있으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면 된다고 했거든. 그럼 이거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해서 풀어도 되긴 해요. 근데 이 식이 전부 다 대칭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럼 좀 더 쉽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야.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만약에 x값을 알파라고 두고 자, y값을 베타라고 둔다라고 쳐볼까? 이런 순서상으로 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야? 합이 4고 곱이 얼마인 상태? 3인 상태. 몇 차 방정식의 해가 떠오르죠?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아, 그럼 얘를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얘는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3이 2차 방정식의 해로 구성된 x와 y 값이 있구나. 그럼 합이 4고 곱이 3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지금 문자 x는 쓰고 있으니까 자 문자 t를 이용해서 자 그 2차 방정식은 t제곱에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t에 자 곱이 3이니까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x랑 y 값이구나 생각 가능하죠. 그럼 얘가 1중에서 깔끔하게 되니까 t-1 곱하기 t-3은 0이 되는 거라서 나의 t 값이 1 또는 이 t 값이 3인 경우가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가 x면 다른 하나는 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냐면 y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순서상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근데 하나 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리를 뭐 해도 된다? 바꿔도 된다. 그치? x가 3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y가 뭐가 되면 될까? 1이면 되니까 자 대칭형의 식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야. 자리를 바꿔도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 쌍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찾으면 다른 해는 베타 알파 형태로 또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칭식의 형태들은 자 대칭식들은 전부 다 대칭식으로 구성된다. 그럼 대칭식의 해들도 대칭 형태의 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내가 하늘이랑 공만 있으면 몇 차 방정식 만들면 되는 거? 2차 방정식 만들면 되니까 여기는 앞으로 대칭식으로 표현된 모든 연립 방정식들은 합곱을 구해서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풀겠다. 이런 내용이 돼요. 자, 간단한 예시 하나 보면서 마무리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보자. 막 만들면 살기 힘들어지니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이라고 되어 있고 xy가 6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풀 건데 자 대칭식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걸 막 연립을 해가지고 막 대입을 해서 푸는 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럼 이런 식들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생각은 나는 분명히 두 문자의 합과 두 문자의 무엇이 필요하다?
곱의 값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곱은 주어 전에 그럼 뭘 찾자는 얘기고 합만 찾자라는 얘기가 되고 합은 여기는 이 대칭식을 합곱으로 표현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보자. 식이 지금 얘는 간단하지만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쌤이 보통 합을 라지 곱을 라지비로 그냥 치환해서 표현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은 라지의 제곱에다가 2b 빼진다, 2b가 빠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가능하죠? 밑에 있는 xy가 6이라는 것은 곱이 6인 거니까 라지비가 6인 걸로 이렇게 두면 보기가 훨씬 편하지 않나? 그렇잖아. 그래서 적을 필요 없이. 그럼 곱 대신에 6 집어넣으면 자 a 제곱은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서 25가 되는 거고 그럼 가능한 라지의 값은 5도 있지만 무슨 5도 있다? 마이너스 5도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합이 5일 때 곱이 6인 것도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이 마이너스 5일 때 곱이 6인 것도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분의 가지는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라가 되는 거고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번에는 합이 마이너스 5니까 여기서는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 않을까. 여기서는 t값이 얘가 뭐가 생기죠? 얼마 또는? 2 또는 3이 되고 여기서는 t값이 얼마가 생겨요? 마이너스 2 또는 3이 되는데 이게 x랑 y가 하나씩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생기는 순서상은 2,3도 되지만 몇 콤마 몇도 될 거고 3,2도 될 거고 여기서 생기는 순서상은 y,3도 되지만 5,5도 될 거다 3,9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규 교과에 있는 연립 방정식의 풀이는 원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지금 남지 않았는데 자 다른 확장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가지 과정도 쌤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 정리를 하고 자 요번의 내용이 까먹기가 좋아. 그래서 쌤이 영상 그대로 올려줄 테니까 뭐 요거 두 가지까지는 그냥 쉽게 풀릴 수 있거든. 근데 다음 시간에 하는 이 연립 방정식이랑 이제 부정 방정식이라고 할 건데 걔는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훨씬 복잡해. 마지막으로 배운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1등급을 나누는 개념이니까 그 부분은 영상 보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끝! 자, 여기까지 써봅시다. 고생했습니다.